압도적 재미 매불쇼. 자, 그러면 우리 또 지금 새 시대 철학적으로 또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함께 하시죠. 철학. 오랜만에 매불쇼를 찾아주셨습니다. 박구영 교수님, 박수로 맞이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구영입니다. 아우, 진짜 오랜만입니다. 이제 좋은 시절이 왔으니까. 아, 그래. 아유, 아 진짜 근데 대통령 한 명 바뀌니까 세상이 바뀌네요. 바뀌어도 너무 많이 바뀌니까. 너무 바뀝니다. 사실은 진짜. 우리가 민주 진보 진영의 대통령으로서 네 번째잖아요. 네 번째잖아요. 네.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네 번째인데 사실은 이제 김대중 대통령 때는 오래돼서 기억이 잘 안 나고요. 노무현 대통령하고 문재인 대통령 때는 국민과의 뭐 만남이나 기자회견하면 불안불안했거든요. 아, 하도 막 이렇게 씹고 그렇잖아요. 마타도 하고 그러니까 불안불안했는데 예. 지금은 불안하지도 않고 일단 조금 마타도 해도 신경도 안 쓰여요. 오늘 편하고 좋습니다. 근데 보니까 근데 언제 또 바뀔지 모릅니다. 그래도 이번에도 비판하잖아요. 네, 비판해도 지금 비판이 좀 안 먹히는 안 거지. 먹히는 거죠. 예. 예, 그리고 하지만 그 비판이 언젠가 또 먹힐 수 먹힌 있기 날이 오죠. 때문에 오죠, 그게 반드시. 쌓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죠. 비판하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나온 비판 다 어처구니없는 비판이란 말이에요. 요거를 눌러줘야 돼.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나중에 같이 터져 나오면 골치 아프다. 우리가 준비를 해놔야죠. 항상 준비해놔야 돼요. 해 가야죠. 예. 편안한 마음으로. 건강한 비판이라면은 이걸 해소해 나가야 되고 그렇죠. 어처구니없는 비판이라면 싹을 잘라야 됩니다. 네네 맞아요. 예. 그 역할을 우리 교수님께서 잘 해주셔야 됩니다. 아 그런데 그래야 되니까요? 예, 그럼요. 해주셔야죠. 아무튼 좀 편안합니다. 네. 편안하고. 아유, 네. 저도 너무 좋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준비해 오셨습니까? 일단 그 마타도들 중에 두 가지가 제가 보기에는 좀 황당하더라고요. 저는 경제 전문가 아니고 철학하는 사람이잖아요. 네. 철학하는 사람 그러면 물가 세상 이런 거 압니까 모릅니까? 일반적으로 아, 약간 좀 거리가 있는 느낌이죠. 그러니까 세상 돌아가는 것 중에서 돈하고 좀 거리가 멀 것 같고 네. 세상 이치를 잘 모를 것 같고 이런 느낌이 좀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치는 알아도 실물 경제는 잘 모를 것 같은 느낌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그런 면이 없긴 하나 있어요. 그런 제 입장에서 봤을 때 너무나 황당한 말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네. 첫 번째는 물가 오르니까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주지 마라. 아, 맞아. 물가 오른다는 거야. 네. 뭐 그럴싸하지 않아요? 네. 돈이 많이 풀리면은 물가가 네. 오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네. 그럴싸하잖아요. 그럴듯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럴싸한데 맥락이 없어요. 음. 그러니까 컨텍스트는 안 맞아요. 텍스트만 보면 돈이 물가가 오르면 돈이 많이 풀리면 물가가 오른다 맞잖아요. 맞죠. 텍스트는 맞아요. 텍스트는 근데 맞아. 컨텍스트가 안 맞아. 맥락이 안 맞아요. 맥락이 없어. 컨텍스트는 안 맞는데 텍스트만 맞는 거 이거 맛이 같다고 되는 거예요. 아, 그런 걸 또 맛이 같다 그러니까. 맛이 간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잘 들어보시죠. 맛이 간 사람들은 다 틀린 말은 안 해요. 맞는 말을 하는데 이 맥락이 안 맞는 거예요. 이 상황이 안 맞는 거예요. 함께 텍스트를 함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컨텍스트랑 은 맥락이고 맥락이랑은 CON이 앞에 붙잖아요. CON이 투게더란 말이거든요. 함께 텍스트를 공유한단 말이에요. 맥락이란 말 자체가. 네. 그러니까 맥락이 안 맞는다는 거예요. 지금은 물가 오르니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주지 마라. 언뜻 들으면 텍스트는 맞는 말 같지. 네. 좀 이따가 우리 이광수 선생님께서 와서 설명해 주겠죠. 네. 그런데 상식적인 틀들을 보면 지금 민생이 파탄 났는데 파탄 났어요. 파탄 난 민생을 살리기 위해서 소비를 진작시켜야 되잖아요. 네. 우리가 쉽게 말하자면 동네에서 쿠폰을 사용해서 가게에 가서 뭐라 사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야 뭔가 민생계가 돌잖아요. 네. 돌다 보면 약간의 물가가 오를 수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선순환 구조로 돌아서면 정부는 반드시 그걸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하지 말라고 떼쓰는 사람이 정신 나간 사람 아니에요? 정신 나갔죠. 전통시장 한 번만 가보면 정신 차릴 텐데. 그러니까 두 번째는 아유. 주택담보대출 한도 그리고 조건 강화를 했잖아요. 그래서 6억 원 이하로 못하게 했잖아요. 네. 근데 그거 보고 사다리 걷어차기다. 그렇지. 그거 매불쇼가 사전에 그냥 싹을 잘라버렸습니다. 사다리 걷어차기다. 네. 그래서 야 참 황당하다. 황당한 거야. 그러니까 네. 목마르다고 바닷물 먹이냐 한마디로 끝내버렸습니다. 그거 이제 대통령이 한 얘기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 말씀이 먼저 한 거예요? 아니면 최욱 씨가 먼저 한 저희 거예요? 쪽에서 먼저 최욱 씨 작품은 아니고 네. 이광수라고 하는 사람의 작품이고요. 최근에 그거를 이광수 선생님이 활약이 컸던 거예요. 화력이 대단해요. 이제 매불쇼에서 홍보하셨잖아요. 예, 진짜 화력이 대단합니다. 홍보했고 바로 조치가 나왔잖아요. 그렇습니다. 나 그때
좀 뿌듯했고 이광수 선생님 자랑스럽더라고. 아, 또 진짜 이광수 선생님이 여기 와서 말하고 다른 데서 말했는데 네. 그게 바로 정부에서 듣고 있다는 거. 아, 대통령이 알고 있다는 거. 와, 나 눈물 나. 그리고 타운홀 미팅에서 그분 지켜내세요 칭찬하잖아요. 맞아. 와, 이게 제대로 된 나라 아니에요? 나 진짜 눈물 난다니까. 그게. 그러니까. 그게 눈물 나요. 네. 그래서 진짜 그 이광수 모든 것들을 대통령이 어. 뭐 어떤 루트로 보고받고 듣는지는 뭐 나는 솔직히 관심 없고요. 매불쇼다 이건 농담이고 그걸 다 알고 있고 그거를 신경 쓴다는 게 그치.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 후보 시절에 이재명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로 제가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여기 와서 네. 무슨 말 하냐면 우리가 제가 연구실에 가잖아요. 네. 그리고 연구실 책이 많잖아요. 네.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교수 연구실 가면 책이 쫙 둘러 있잖아요. 학생들 들어오면 압박도 해야 되니까 책을 많이 사놨죠. 농담이고요. 네. 책이 많잖아요. 그러면 대부분의 일반인들이 학생들이 와 질문을 해요. 교수님 이 책을 다 읽었냐고. 아. 그게 궁금한 거. 아, 맞아요. 그러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책 정도 읽어서 교수 되는 건 아니거든요. 더 많이 읽어야지. 교수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읽어야 돼요. 그런데 그때 중요한 게 있어요. 책을 딱 보자마자 예를 들면 지금 제가 방금 앞에 받았는데 아까 이 정치의 내용에 두고 한 국민이 지키는 나라. 근데 벌써 다 읽었어요. 이 짧은 시간에 읽을 수 있어요. 내용 물어보면 다 맞출 수 있어요, 제가. 오. 그러니까 이건 그러면 왜 가능한가 하는 거거든요. 네. 지식인이 되면 지식인이 되고 전문가가 되고 학자가 되면요. 이 책이 어느 부분을 읽어야 될지 정확히 알게 돼요. 오. 어떤 책은 1분 안에 읽기도 하고 어떤 책은 30분에 읽기도 하고 어떤 책은 1년 내에 읽어야 돼요. 그런 책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네. 그 책이 빨리 읽고 늦게 읽는다고 해서 수준이 차이가 있고 유용성의 차이가 있는 건 아니에요. 지금 나에게 그렇다는 것이지. 자, 그런데 똑같은 방식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민심을 파악하는데 뛰어난 능력이 있어요. 아주 뛰어난 능력이 있어요. 타운홀 미팅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다 듣고 있지? 맞아. 그것은 그분이 그래. 예전부터 네. 성남시장 시절부터 네. 주민들이 국민이 시민이 하고 있는 이야기 그중에 의미 있는 이야기 가치 있게 읽어야 될 이야기 빨리 읽어야 될 얘기 중점을 둬야 될 얘기를 순식간에 알아차리는 놀라운 능력을 타고났고 또 그런 능력으로 지금까지 정치를 해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걸 좋아해요. 좋아해요. 그게 그러니까 핵심이야.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필요한 얘기 있으면 해야 된다. 해야 돼. 오. 하면 돼요. 하면 알고 다 알아서 그렇지. 정보 처리하신다. 네. 그런 믿음이 있다는 건 얼마나 행복합니까? 아, 이거 제가- 좋아해. 맞아. 그 이광수 선생님이 와서 말씀하실 때 약간 과하다는 느낌이 살짝 있었거든요. 저봐, 이 악플러가 여기 있었다. 이광수 장님 여기 있었어. 이재명 아니. 2주 됐다. 그 악플러 여기 있었네. 그러니까 제가 살짝 아, 네. 어휴, 내가 진짜. 좋아하는 이광수 선생님이 아, 말하는데 네, 네. 아 이광수 선생님 저 요거도 먹겠는데 저봐, 약간 여기 있잖아. 예? 네. 그럴 수 그런데 있죠. 네. 사실은 정말 중요한 순간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진짜 중요한 순간이었어요. 진짜 나는 그때 예. 정말 이거 진짜 이거 잘못하면 큰일 나거든요. 타이밍. 타임이 너무 절묘했어요. 네. 아이고 이광수 그래서- 올린 사람 여기 있었다. 죄를 근데 사하시고 이광수 소장님은 진정성이 있었고 맞아요. 지식이 있으니까 확신이 있었고 그렇죠. 그래서 내가 욕을 먹더라도 한 거예요. 근데 실제로 욕만 먹었지. 이거 먹었습니까? 욕만 먹었어요. 아, 그건 몰랐습니다. 예, 욕을 어마어마하게 먹었고 누가 욕을 하지? 매불쇼에 부르지 말라고 난리 그날 났었습니다. 방송에서 아, 그런데 실제로? 네. 그런데 8일 후에 이재명 정부가 거기에 응답을 하면서 이게 반전이 된 거예요. 이 부분에 관해서 아까 저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최욱 앵커가 잠깐 그런 말씀하셨는데 우리 진영에 이 갈라치기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약간씩 당대표 선거 때도 그렇고 뭐 아니, 그런 얘기 하지 마요. 뭐 또 진영이 갈라치기 할 수 있는데 시끄러워지니까.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잠깐씩 드러나는 차이가 없으면 우리는 동원되는 군부대가 아니거든요. 네. 서로 차이를 안고 함께 손을 잡고 가야지. 네. 진정한 연대의 길로 가야 된다. 네. 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습니다. 아무튼 타운홀 미팅 기자회견 할 때 이렇게 편하게 기자회견을 들 수 있나 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런데 사다리 걷어차기. 사다리 걷어차기 하길래 사다리에 대한 철학적 좀 어려워도 될까요? 좀 쉽게 알려주세요. 그래도. 아니 진짜 지식인이면 쉽게 그래, 전달할 그러니까 능력이 쉽지 않아. 있어야죠. 네. 사다리라고 하는 것은 사물로서 사다리가 있고 사물 이름으로 사다리가 있어요. 사람들은 은히 학문적 사고를 안 하면 사물하고 이름하고 중간에 이미지가 있어요. 다시 해볼게요. 첫 번째 사물이 있죠. 네. 이미지가 있죠. 네. 그다음에 뭐가 있죠? 이름이 있어요. 이름 또는 이건 로고스라고 해요. 언어가 있어요. 언어, 이미지, 사물이 있거든요. 네.
이 사달이란 사물을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잖아요. 네. 네. 경험을 많이 하는 사람도 있고 네. 차이가 있어요, 많이. 음. 사달이 그러면 언뜻 생각하기에 일단 수직적입니까, 수평적입니까? 수직적이죠. 수직적인 경향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수직적인 어떤 그 메타포로 사용하는 거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미지상 기본적으로 수직적이에요. 네. 또 하나는 그러면 수평적일 때는 수평적인 문화권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겠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불교에서는 해탈을 할 때 사다리를 쓸까 안 쓸까요? 안 쓸 안 것 쓰죠. 같아요. 절반에 도달할 때 안 쓰죠. 네. 안 쓰죠.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예를 들자면 쓸 때 배를 써요. 배? 배를 타고 강을 건너요. 아. 그러면 열반에 이르신 거예요. 아. 다시 돌아올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배는 그 갈 때까지만 쓴다 이런 비유가 많이 쓸 수가 있죠. 네네. 네. 그러면 이 사다리 이건 수직적이란 말이에요. 기독교에서는 저 위로 올라가야 되니까 사다리를 많이 써요. 아 그래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사다리는 올라가는 건가요? 내려오는 건가요? 올라가는 올라가는 거요. 아 이게 대단한 거예요. 이 두 분 다 사다리를 안 사용해 보신 거예요. 아. 실제로 많이 안 써보신 거죠. 네. 사다리는 올라가는 데만 쓰는 게 아니잖아요. 올라갔다 내려올 때. 내려올 때도 같이 쓰는 거죠. 그렇죠. 사다리를 안 써주신 분들은 올라가는 것만 생각을 해요. 대체 그런 경향이 있다. 네. 이런 전제에 두고 네. 그러니까 실제 생활에서 사다리를 자 그러면 실제 사다리를 걷어차는 사람은 올라간 사람일까요? 밑에 있는 사람일까요? 걷어찬다고요? 네. 그럼 누가 오늘 사다리를 없애는 사람은 올라가 있는 올라가는 사람이죠. 사람. 올라가는 사람이 걷어차면 못 내려오는데 어떻게 없어요? 그 위에가 좋은가 보지 뭐. 실제로 사용하는 사람이니까. 실제 사용한 실제 사람. 사용한 사람 관념이 아니고 아 실제는 실제로 사다리를 사용해서 어딘가 올라간 사람은 사다리가 없어지면 죽는 큰일 거예요. 나지, 죽는 큰일 거지. 죽는 거지. 어. 그러니까 사다리는 누가 걷어차요? 밑에 내려온 밑에 내- 사람이 밑에 밑에 있는 있는 사람이 사람이 위에 있는 사람 해코지 할 때 그렇지 그렇게 쓰는 거죠. 어, 그런데 그러네. 그러니까 이건 사다리를 실제로 사용하는 사람들은 아. 사다리를 그런 식으로 은유로 쓰질 않아요. 아 무슨 말 하는지 알겠다. 네. 아, 왜 이 말씀을 하시는지 몰랐는데 예, 예. 이제 알겠네. 예, 그런 걸 전제로 네네. 이 사다리에 대한 일반적인 사물 그 사용하는 사람의 이미지 실제로 관념으로만 접한 언어로만 접한 사람의 차이가 있다. 네. 라고 하는 걸 전제에 두고 아. 사다리 역사를 좀 가보자는 거예요. 네.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번 이재명 대통령이 첫 번째 시행한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택 서울에서 6억 원 이상은 더 이상 돈을 빌릴 수 없어. 아, 대출 규제. 주택담보대출 할 수 없어. 네. 이것은 사다리로 보면 무엇을 뺀 것이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미지로 보면 사다리랑 크게 디딤대하고 버팀대로 돼 있거든요. 버팀대는 양쪽 크게 기둥 네. 버팀이고 버팀. 디딤은 하나씩. 아 그렇지. 그럼 이미지를 보시면 맨 윗장에 이미지를 보시면 맨 윗장 걸 너무 과도하게 지금 흥분되어 있는 이 시장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맨 위에 디딤대만 살짝 빼놓는 거예요. 이미적으로. 너무 올라가지 못하게. 네. 이렇게 해놓은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이 밑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다리를 온전하게 갖추기 위한 조건이란 말이에요. 잘못하면 모든 사다리가 무너지게 생겼어요 지금. 네. 사다리 자체가. 네. 사다리 자체가 정말로 걷어차게 할 것 같으니까 시장이. 정부는 이 사다리를 맨 윗 디딤대만 하나 임시적으로 빼놓은 것이다. 이렇게 저는 이해를 해요. 네. 이 전제 하에서 사다리의 은유의 역사를 가보자. 은유. 사다리는 은유예요. 사다리 자, 은유죠. 역사적으로 가장 오래된 은유는 야곱의 나타나는 꿈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구약에 나오는 거죠. 구약 창세기에 나오는 장면인데 야곱이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해서 도망가던 꿈을 꿔요. 꿈속에 천사들이 이 사다리를 오르락내리락 한다는 말이 나와요. 오르락내리락 한다는 말은 이 사다리가 천상에서 지상에 있는 야곱에게 약속과 축복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다리라고 하는 것은 아주 오래된 기독교 사상이 생긴 것이고 기독교는 기본적으로 수직적이잖아요. 네. 이 수직적인 사상을 즉 야곱이 착하냐 나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로는 이 사다리는 천국에서 하느님이 야곱의 삶을 인간의 삶을 결정한다는 것. 즉 축복을 줄 것인가 저주를 줄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으로 은유로 쓰였어요. 네. 그러니까 이것은 이때 사다리는 적어도 하느님의 뜻을 나타내는 겁니다. 네. 전통적으로는 그러니까 뭔가 천국으로 가는 세계관 이게 기독교 세계관이고 이 기독교 세계관에서는 처음에는 뭘 나타내냐 천상의 언어예요. 하느님의 언어인 겁니다. 네. 하느님이 축복을 줄 것인가 할 것인가를 모두 결정하는 거. 이때 중요한 건 뭐예요? 인간이 결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구원은 예정되어 있다는 것도 여기서 나온 겁니다. 그런데
이 시기보다 더 중요한 건 신약에서 사다리 은유가 나오거든요. 네. 신약에서 사다리 은유는 굉장히 문맥을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하늘이 열리고 하느님의 사자들이 인자 예수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인자가 하늘이 예수예요. 열리고 오. 하느님의 사자들이 사자들이 예.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야, 뭔 말이야? 야, 이거 아주 어마어마한 얘기거든요. 와, 이거 네. 어마어마해. 그러니까 신약과 구약의 차이를 명확하게 이해해야 되거든요. 구약은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우리나라 지금 극우적 성향을 갖는 분들이 지나치게 구약 중심적으로 읽는다 그랬잖아요. 제가 네. 그런 말 한 적이 있거든요. 네. 저는 참고로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종종 네. 없습니다. 그런데 네. 자 구약은 하느님이 모든 걸 결정해요. 음. 신약에 이르면 하느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다리가 돼요. 사다리가 도구가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가 도구가 되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놀라운 거거든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하늘과 땅 사이에 존재하는 거예요. 이어주는 역할을 그렇죠. 한다는 거죠. 삶과 죽음 네. 사이에 있는 거예요. 네. 예수님은 살아있는 방식에 죽었고 죽어있는 방식에 살아계신 분이에요. 죽은 방식 살고 살은 방식 죽은 자. 그러니까 오히려 사회 존재. 그래서 온전히 야곱의 사다리는 야곱이 본 사다리, 꿈속에 꾼 사다리지만 이때 신약에서 사다리는 예수님 그 자체예요. 그 자체야. 예. 그만큼 이건 무슨 의미냐? 그만큼 이제 절차가 과정이 목적이 된 시대라는 거예요. 사회과학적으로 이해하면 이제 좀 어려운 말인가요? 네, 어려워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목적이 중요해요. 예전에 근본이 목적. 중요하고 신이 뜻이 중요하죠. 네. 아니 지금은 과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 사이가 중요한 것이고 절차가 중요하다는 시기에 열린 거예요. 그리고 그 오케이. 예수님은 그걸 사랑으로 메꾼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다리는 사랑이에요. 곧 다른 말로 하면.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해석인데 네. 좀 너무 나가면 안 될 것 같아서. 네. 아, 이거 좀 더 나가다가는 요건 CBS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나가면 CBS. 참고로 저는 기독교는 아닙니다. 아닌데 네. 아무튼 이제 서양 철학을 하다 보면 예. 이걸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이해를 해야 돼. 굉장히 중요한 현대 철학에서 가장 중요한 이 대목입니다. 이 대목이. 아. 그래서 삼위일체를 설명하는 중요한 대목이기도 하고 중요한 대목입니다. 실제는 불가능한 거잖아요. 어떻게 산자와 죽은 자가 같이 있어요? 부활이 같이 가능해요. 그것을 철학적으로 해석할 때 중요한 대목인데 사다리란 다른 말로 하면 이제 모든 걸 연결시키는 사이, 과정 그리고 그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고 이런 식으로 사다리의 은유가 바뀌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중세 때는 이 사다리를 실제로 예수님의 뜻을 이해 못하고 실제로 이거 프로세스를 정해요. 막. 그래서 3단계에서부터 네. 신과 합일되는 것으로 이해하거든요. 신과의 합의를 위해서 3단계가 필요하다, 5단계가 필요하다, 6단계가 필요하다, 18단계가 필요하다, 36단계가 필요하다. 온갖 그런 사다리론이 중세를 온통 먹칠합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뭐 여러 가지 많아요. 수없이 많아요. 그러니까 기독교 사상에서는 기본적으로 수직적인 사상이고 수직적인 사상에서 처음에는 목적, 근본, 뿌리 하느님이 중요했던 시기에서 아니 과정, 절차, 사랑 이걸 중시하기는 시기로 넘어왔는데 사실 중세는 그걸 이해하지 못했다. 자, 여기까지가 가장 오래된 사다리의 메타포예요. 네. 메타포인데 현대에 오면 이제 네. 사다리를 사용해 보지 않은 사람이 등장하기 시작해. 예. 사다리를 사용해 보지 않는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루드비히 비트겐슈타인이라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들어보셨나요? 네, 들어봤죠, 이름은. 예, 들어봤죠? 네. 유명한 책 중에 논리철학 농고라는 책과 철학적 탐구라는 두 권의 책을 썼는데 논리철학 농고 마지막 부분에 유명한 말이 있어요.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하라.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하라. 침묵하라. 이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예, 물론 저는 이제 좀 반대되는 철학하는 사람인데 어쨌든 이분이 우리가 사용하는 도구는 사다리라 이거죠. 그래서 내가 많은 언어를 사용해서 또는 도구를 사용해서 예를 들면 방법을 이용해서 수영을 하는 방법을 막 배웠어요. 막상 수영하게 됐으면 이제는 그 도구는 필요 없지 않느냐. 내가 막 이제 언어를 사용해서 어떤 문제를 깨우칠 수 있는 단계까지 갔어요. 그럼 그 언어에 구속되지 말아야 된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분은 일종의 철학적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는 과정에서 사용된 개념이나 방법은 일정한 수준에 이르면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다리를 걷어차야 된다는 그런 명제를 주장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다리 걷어차기가 서양에서
과학 철학하신 분들, 심리 철학하신 분들, 조금 엄밀한 과학적인 어떤 입장으로 철학하신 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은유가 됐어요. 좋아하는 은유가 됐어요. 은유가 됐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내가 평상시에 어딘가에 도달하기 위해 사용한 수단을 도달했으면 버리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이제 사다리 걷어차기 은유인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이걸 처음 대학 다닐 때 봤거든요. 대학 다닐 때 딱 보고 황당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분이 사다리를 안 타봤나 보다. 비트겐슈타인이 아까 말했잖아요. 네네. 올라가다 내려오는 게 중요한데 내려올 생각을 안 하시는 분이구나.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불교식으로 말하면 깨달음을 한 번에 얻었어요. 돈수라고 있잖아요. 네. 불교에서 돈수 깨달음이 있었어요. 네. 그러면 다시 또 깨달을 필요가 있나 없나요? 뭐 필요 없죠.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돈수예요. 돈수. 점수는 깨달았어도 사람은 다시 또 어떻게 돼요? 끝없이 깨달아야 돼. 끝없이 깨달아야 돼. 끝없이 정진해야 된다. 네. 그러면은 계속 사다리가 필요한데. 그렇죠. 내렸다 올랐다 해야 되니까. 근데 근데 그걸 비트겐슈타인은 걷어차면- 그냥 걷어차라고 해버려. 그렇지.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비트겐슈타인은 사다리를 안 타본 사람이다. 안 타봤어. 내가 개인적으로 어렸을 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예를 들면 알버트 까미는 시지프스 신화를 하잖아요. 우리 삶은 뭐예요? 끝없이 오늘 바위를 들고 산을 올라가요. 정상에. 그 다음 날 되면 어떻게 되죠? 다시. 내려오죠. 다시 또 올려야 되잖아요. 네, 네. 아니 어제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다고 해서 오늘 다 됩니까? 안 또 다시 되죠. 공부해야지. 네. 어제 방송 잘했다고 오늘 방송 잘합니까? 그건 아니지. 오늘 다시 해야 되지. 네. 계속 수양을 그러니까 해야 돼. 계속. 현실적인 철학은 네. 사다리 걷어차기라는 은유를 쓰지 않아요. 오히려 시지프스 신화가 더 중요하지. 예? 비트겐슈타인은 인생을 너무 쉽게 생각했어. 너무 그렇죠? 공부를 잘했어. 너무 쉽게 생각했어. 그러니까 공부를 잘했지만 사다리는 실제로 안 타본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다리 걷어차라고 말해. 말을 한 거지. 제가 보기에는 이건 오만한 정말 거지. 오만해. 오만한 철학입니다. 그러네요. 오만한 철학. 네. 비트겐슈타인은 오늘부터 비트겐슈타인을 제가 걷어차겠습니다. 오만해. 아니, 그래서 본인이 반성하고 반성했어요? 네, 반성하고 또 이제 철학 끝났다. 철학 끝났다고 떠났어요. 음. 나중에 이제 그래서 학교가 선생님을 하거든요. 선생님 해보니까 안 되는 거야. 안 돼. 다시 돌아와야 돼. 다시 돌아왔지. 그럼.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뭐 이렇게 깔끔하게 얘기하는 사람 예. 그 사람들은 하수야. 그렇지. 예, 돌아와서 그런 거 없어. 반성하고 새로운 책을 썼죠. 예. 예. 그때 저는 대학 다닐 때 이 사다리 은유를 보고 이 사람은 현실이 모른다. 모른다. 비트겐슈타인. 그래서 네.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 침묵해라고 했다. 사실은 철학은 말할 수 없는 것을 말해야 되거든요. 도저히 말로 할 수 없는 거, 말도 안 되는 것을 말로 해야 돼요. 그렇지. 다른 사람들은 말을 못 한단 말이에요. 누군가는 침묵을 강요당할 때 학자는 뭘 해야 되죠? 말해야 되잖아요. 말해야 돼. 이게 현실이죠. 그렇지. 현실 철학이지. 예? 앞뒤가 명제가 안 맞는다고 말을 못 해요? 해야죠. 해야지. 해야죠. 그래서 그랬다. 그랬는데 사실은 이 사다리 걷어차기가 유럽에서 그러니까 잠깐 이미지를 하나 보여주실래요? 유럽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잘 보시면 저 위에 맨 위에 보면 다시 말하면 저기 영국이라고 생각해봐요. 영국이 네. 밑에 있는 나라들 캐나다, 뉴질랜드 이런 나라들을 걷어차고 있어요. 이게 어떤 모습이냐면요. 영국이나 미국이 똑같이 유럽이 대부분 이렇게 했는데 처음에 자본주의가 막 강해질 때 자기들이 처음에는 전 나라에다가 전 식민지에다가 물건을 팔아먹잖아요. 팔아먹는데 어느 순간 식민지에서 들여오는 물건 때문에 자기들 경제가 조금 위태로워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보호무역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하고 있는 똑같은 거거든요. 그 사다리에 그 캐나다 이렇게 써 있네. 써 있어요. 잘 보시면 캐나다 써 있고 뉴질랜드 써 있고. 뉴질랜드 써 있고.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크게 성공한 나라들이 처음에는 보호무역으로 성공을 해요. 그래서 그 보호무역 성공한 다음에 자기들이 성공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자기들은 자유무역을 해. 그러면 이제 후발 국가가 막 어떻게 해요? 보호무역 따라하려고 하잖아. 그러면 자유무역도 하라고 그래. 그 자유무역 하다가 후발 국가가 따라오잖아요. 그럼 다시 또 보호무역해. 지금 트럼프 하는 게 그거거든요. 네. 우리한테
자유무역 하자고 FTA 강요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습니다. 거의 압박 전 세계를. 네. 우리 어렸을 때 들어오면 우루과이 나오는 생각나요? 예. 그러니까 농촌 개방해라, 금융 그렇습니다. 개방해라, 끝없는 개방을 요구했거든요. 그렇지. 그래서 우리는 그 개방, 자유무역이란 말이 약간 알레르기 반응이 있었어요. 아, 무서웠지. 그런데 우리가 어느 순간 그걸 소화해서 우리가 자유무역을 하니까 더 좋아진 거야. 아, 더 좋아졌어 오히려. 우리가 더 강해졌고 그러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유무역 안 하겠대. 안 하겠대. 이게 서다리 걷어차기라는 거예요. 그렇지. 자기들은 사다리. 올라와 있으니까 그렇죠. 따라오지 말라고. 그것을 네. 우리나라 출신으로 세계적인 경제학자 장하준 선생님께서 실제로 책을 냈어요. 책을 낸 게 뭐냐면 Kicking Away the Ladder, 사다리 걷어차기는 책을 내셨어요. 이게 지금 트럼프가 지금 보호무역 정책을 펼치기 바로 직전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모든 나라에게 자유무역을 하고 강요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호무역의 사다리를 걷어차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는 뭐예요? 본인이 보호무역하면서 자유무역의 사다리를 걷어차는 상황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야말로 강자의 논리인 거죠. 강자의 논리야. 사다리, 강자들이 사용하는 논리예요. 예.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핵무기도 다 그 사다리 걷어차기 아닙니까? 핵무기도 솔직한 얘기로. 그렇죠. 지들도 핵무기 다 버린 다음에 핵무기 못 만들게 해야지. 지들은 막 수없이 갖고 있으면서 핵무기 못 만들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자식들. 여기서 한 가지 강남하고 네. 수도권 아파트 소유자들이 보았을 때 그들의 입장에 서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이용했던 수단이 대출을 이용했던 뭘 이용했던 어쨌든 지금 강남의 아파트 소유주자 또는 2주택 이상의 보유자가 있다고 생각해 보자는 거죠. 네. 자, 그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다른 사람들 아직 이 아파트를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이 자기하고 똑같은 욕망을 가지고 대출을 엄청 받아서 올라오길 바라요? 아니면 못 올라오길 바라요? 못 올라오길 바라겠죠. 저는 올라오길 바랄 것 같아요. 그렇게 최후 시점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제 생각하면 안 돼. 생각해봐요. 저 사람들이 나하고 똑같은 욕망을 가지고 빚을 내서 올라와야 자기가 50억에 산 게 80억이 되잖아요. 그렇지, 내 집값이 올라가지.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건 뭐냐면 사람들이 계속해서 대출 규제 안 하고 대출을 더 열어줘서 결국은 사다리를 엉성하게 만들어서 막 계속 올라오게 계속 올라오게. 사다리 걷어차지 않은 게 아니에요. 이거. 사다리를 걷어차면 망해요. 사다리 이 디딤들 하나를 빼면 강남에 있는 실소유주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걸 모든 걸 일순간에 정지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다시 말하면 이 경우 이건 악마의 사다리예요. 악마의 사다리. 네. 사다리가 똑같은 사다리가 아니에요. 지금 은행 대출을 무한대로 풀어두고 마음대로 아파트를 사서 즉 20억밖에 없는데 30억 대출 받아서 50억짜리 아파트 사게 하는 이 구조는 사다리 중에 사다리, 악마의 사다리다. 악마의 사다리다. 이 악마의 사다리를 통해서 유일하게 이득을 보는 사람 누구예요? 강남에 아파트를 살 수 있는 사람.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장 큰 이득을 봅니다. 두 번째는 이 악마의 사다리를 가장 빨리 쥐어잡은 사람. 대부분의 사람도 어떻게 되죠? 절대로 이 악마의 사다리를 탈 수 없어요. 네. 그래서 저는 정확히 말하면 이준석 씨가 그랬는지 누가 그랬는지 모르지만 사다리를 걷어찼다고 하는데 정확히 표현하면 악마의 사다리를 걷어찬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악마의 사다리를 걷어찼다. 악마의 사다리를 걷어차고 천사의 사다리로 바꾼 것이다. 그걸 똑같은 사다리를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사다리 은유를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럴듯해 보이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대출 규제 없이 말하자면 시장의 논리대로 그대로 두면 시장이 파괴되는 것. 시장이 파괴돼서 실제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파트 실소유자가 아파트를 소유할 수 없는 상황. 그래서 아파트가 몇몇 사람들의 국가 경제를 망치는 투기 수단이 되는 것. 네. 그렇게 만들어주는 사다리. 그 사다리는 악마의 사다리라고 하자. 악마의 사다리다. 이 악마의 사다리를 걷어차고 천사의 사다리를 바꾸는 것이 다른 말로 하면 대출을 규제해서 이제 촘촘하게 누구든지
자기가 실제로 필요한 지역에서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방법으로 장기적인 꿈을 가지고 아파트를 살 수 있도록 해주는 천사의 사다리를 놓아야 된다. 아, 좋습니다. 네. 아, 서론만 좀 짧았으면 오늘 최고의 강의가 될 뻔했는데 서론이 길었어요. 거기서 다 떨었어요. 아니, 너무 좋아가지고 아까 그 상황이. 아, 서론이 길었어. 굉장히 좋네 뒤에는. 네, 이해 쏙쏙 됐는데 악마의 뒤에는. 사다리를 네. 걷어차는 정책이었다. 네. 그런데 참이 재미난 게 인간이 참 재밌는 존재인 게 집값이 막 오르잖아. 네. 그러면은 막 되게 사고 싶어요. 근데 집값이 떨어지면 또 안 사고 싶어. 그렇죠. 그래서 이게 안정화되면 계속 더 떨어지고 더 밑에서 안정화가 될 거라는 기대를 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천사의 사다리를 타고 네. 자기가 필요한 주거 지역을 가질 수 있는 시기로 곧 올 것 같다 느낌이. 필요한 그래서 사람만 딱 사고 누군가 말도 안 되는 사다리 걷어차기를 말하면 네. 그때 우리는 이렇게 맞아하는 거예요. 그건 악마의 사다리야. 악마의 사다리는 걷어차야지. 네. 이렇게 말해야 된다. 결국은 정치적 담론도 언어 투쟁이거든요. 네. 언어 투쟁. 담론 투쟁이고. 그래서 이 은유를 바꿔야 된다. 바꿔야 돼. 사다리를 이때는 두 가지 은유로 사용해야 된다. 악마의 사다리, 천사의 사다리 이렇게 두 개를 사용하자. 아, 또 이거 제안입니다. 대통령실에서 딱 보고 이제 정책 이렇게 설명해 줄 때. 서론이 길어서 안 볼 것 같아. 서론 자르고 네. 뒷부분만. 이게 그 집이 다시 말해 이제 그 서울 아파트가 투기 상품으로서 매력이 없어지게 되면 아마도 핸드폰처럼 여기도 살아보고 싶고 저기도 살아보고 싶고 이렇게 계속 그렇죠. 바꾸면서 살아보고 싶은 욕망도 난 새롭게 또 생겨날 거라고 저도 봅니다. 봅니다. 예, 그렇잖아요. 예. 핸드폰 봐봐. 계속 바꾸고 싶어 네. 하잖아. 근데 집은 다 떨어진 집도 거기 사고 싶어 한다고 맞아요. 지금. 네. 이게 정상은 아니잖아. 더군다나 네. 지금 녹물 나고 하는데도 그거 사고 제가 싶어 보기에는 해.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자본주의를 산업자본주의, 금융자본주의로 이렇게 나눠볼 수 있거든요. 산업자본주의에서는 세계 최강이에요. 우리나라가. 근데 금융자본주의가 후진적이었어요. 금융자본. 우리나라는 산업자본주의는 위대한 국가인데 금융자본주의가 안 됐어요. 금융자본주의가 된 게 아니라 자본가 국가였어요. 저는 우리나라가 자본주의가 아니라 자본가주의다. 자본가주의 이걸 좋다. 자본가주의에서 자본주의로 금융자본주의 측면에서 그걸 전폭적으로 바꾸는데 저는 부동산을 어떻게 할 것이냐 문제라고 봅니다. 좋다. 가장 중요한 규제고 이 부동산을 규제를 정확히 해야 금융자본주의 국가가 된다. 네. 그래서 금융시장이 활성화되고 그래서 이제는 보통 대부분의 시민들이 금융자본주의에서 일정하게 자기가 어떤 어느 정도 자본이 축적된 일을 인정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럼 그에 따라서 주택을 소유하는 그리고 좀 더 유동성 있게 네. 주택도 여유롭게 하고 싶은 주택 이제 이 집에 살아보고 저 집에 살아보는 그렇지. 좀 여유를 가질 필요가 있다. 아이고, 그런 시대가 좋다. 저는 이재명 이제 정부와 와야 함께 돼. 시작된 것 같아요. 와야 돼. 완성되기는 어렵겠지만 시작된 네. 것 같다. 아유, 고맙습니다. 이광호 설명 잘 해주시더라고요.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수님과는 여기서 인사를 나누고요. 자, 그리고 또 이제 경제 이슈에 흔들려고 하는 세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뭐 비탄감 관련해 가지고 뭐 맞아요. 도덕적 해이라고 난리거든요. 네네. 그런 등등 다룰 얘기가 또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3교시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박구영 교수님, 대단히 고맙고요. 맞습니다.